오늘 우리는 지방 소멸 시대라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과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포럼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비의 고향 영주에서 우리가 같이 학회를 할 수 있어서 대단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모든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흠뻑 문화예술의 향취에 젖어서 지식과 교육과 문화의 향연 속으로 빠져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에서 인성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정옥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2024 선비인성 수업 발표입니다. 두 부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찾아가는 선비인성 교육의 사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B는 찾아가는 선비인성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 계획안입니다. 안양 선생님의 6가지 가르침인 효, 충, 예, 신, 경성을 중심으로 올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고 인성을 습관화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30차시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안자유큰 골든벨, 인성 골든벨과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수료식에는 우리 선비정신 실천본부에서 준비한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그동안에 인성 수업을 잘했다고 이렇게 수료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찾아가는 인성 수업은 제가 현장에서 하는데요.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와 관련된 활동놀이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어리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유아기 때, 아동기 때 만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보고 듣고보다는 만지고 또 직접 해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재밌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놀이를 중심으로 해봤는데요. 처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공수인사입니다. 공수인사는 제가 수업할 때 처음과 끝에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기본이고 인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수인사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청의 직원분들이 오셔서 창단 수업 하시고 난 뒤에 학생들과 함께 공수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안자요큰 예 중에 큰절입니다. 큰절인데요. 큰절은 우리 평상시에는 하지 않지만 특별한 날 하는 거라서 어른들도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서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하고 잘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안자유큰 신중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 잘 지켜야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활동놀이를 동대문이 열렸다, 남대문이 열렸다 이렇게 옛날 놀이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질서를 지키면서 재미있게 활동놀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안자유큰 충이에요. 충.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으로 연결이 맞는데요. 활동지인 태극기를 색칠하고 또 우리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처럼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활동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안자유큰 중에 친구 예절입니다.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혼자서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게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드 게임이라 그 게임이라든지 블록놀이라든지 혼자서 잘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하고도 장난감 없이도 이렇게 재밌게 잘 놀 수 있다라는 것을 활동놀이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활동놀이를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지와 교구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경에
국경일 5가지의 국경일을 찾아보는 판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자석놀이로 연결할 수 있는 놀이도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연계한 인성 수업입니다. 저하고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하는 인성 수업이라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전화예절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에 전화예절을 역할극으로 한번 해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와 함께 안부 전화 드리기를 연결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고장 영주에 대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요. 이런 영주의 자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이런 수업을 했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인성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효과를 표현할 수 있을까? 설문 4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설문 2는 그 기간에서 찾아가는 선비 인성 교육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설문을 하였고요. 설문 2는 찾아가는 선비 인성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문 3, 찾아가는 선비 인성 교육에 대해 향후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문 4,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라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각 기간에 수업받은 기간에 보냈습니다. 이 효과는 인성을 받고 났을 때 효과는 당장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설문지를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설문 1에 대해서 좋았던 점은 첫 번째, 원아들의 인성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성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원아들의 수준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3. 인성 선생님께서 원한 인성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설문 2. 우리 아이가 변화된 점, 인성 수업을 받고 나서 변화된 점의 첫 번째는 예절 중 제일 기본인 인사를 바른 자세로 먼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모습도 전보다 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 또래 간에 배려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 3에 대해서는요. 향후 바라는 점은 1. 원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좋다고 생각하며 다음번에는 편성을 계획하실 때 이야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우 바라는 말씀은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주는 설문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설문 1과 2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설문 1인 선비 인성 교육에 좋았던 점은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예절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 좋았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수업 진행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재밌게 잘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지역,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설문이 선비인성 교육으로 변화된 점,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첫 번째, 가장 많은 48%가 나타난 게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활동지를 줄 때도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줄 수 있게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연결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바른 자세, 아이들이 수업 가면 삐딱하게 많이 앉아요. 그랬을 때 또 선비답게 바른 자세로 앉자 이렇게 했더니 인사고물이라든지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 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게 사회성 발달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역할놀이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사회성 발달에 향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경청과 배려도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5년 동안 같이 수업한 유치원 선생님이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인성교육은 인사하는 것부터 부모님, 주위의 어른들을 비롯해서 또 나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영주,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인성교육은 유아기 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중등, 고등 아이들도 중요한 교육이지만 지금 유아기 시절 이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적절한 시기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영주의 미래에 우리 꿈나무들에게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기빈 여러분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수입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하고요. 지금은 이제 신문로 인문학회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왔던 영주 지역의 전통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선비 정신과 그러한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선비 문화에 내재한 예술적 측면을 현대화된 방법으로 적용해서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주지역 신도시와 구도시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주는 경북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구도심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약 30%에 비해서 신도시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5% 정도 수준으로 구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이제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젊은 층이 신도시 쪽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신도시는 현대적 문화시설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문화적 접근성이 좋지만 구도심은 전통적인 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겠죠. 두 번째로 세대 및 인구 구성의 차이로 신도시는 주로 젊은 세대가 거주하지만 구도심은 고령 인구가 많아서 세대 간 문화적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현재요, 2030 영주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생활권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부분 이제 개발 방향 해가지고요, 이 북부 생활권, 또 서부 생활권, 또 중심 생활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심 생활권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 업무, 상업, 문화 등 도시 중추 관리 기능이 있고, 서부 생활권은 부도심 기능이 있고, 북부 생활권 관광 휴양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유교 및 불교 문화 체험 관광 및 휴양 레포츠 기능 강화. 그래서 영주시 자체는 북부 생활권, 서부 생활권, 중심 생활권이라는 이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도시 개발 내지는 어떤 도시 분화의 발전의 기초로 삼고 있다라는 점을 특성으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영주 지역의 인문 정신의 핵심이 되는 과연 선비 문화가 뭘까? 선비와 선비 정신을 논하는 이유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엔 또 그렇죠. 지역사회의 풍토와 특성을 반영한 선비 정신이 있고 이를 더 보편화하고 일반화한 선비 정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가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시민 정신, 시민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는 보편적인 선비 문화와 선비 정신이 담겨야 될 것이고, 지역 사회의 특수한 향토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앞세울 때에는 지역 사회에 고유한 또 선비 정신, 선비 문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2장에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어떤 갈등 구조,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또 그렇다면 이 선비 고유한 어떤 영주 지역의 정신 문화가 되는 선비 문화를 문화예술 방향에 접근시켜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보석사하고도 소수원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의 유교 불교의 유적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 영주 지역이다. 또 고려 시대의 수능 백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독특한 도시이죠. 그래서 영주의 다양한 유형, 무형의 많은 자산들을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장르의 콘텐츠 개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비 정신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선비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제 평면 예술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서예라든가 캘리그라피, 펜글씨, 문이나 등 이 지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예술을 이제 평면 예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만, 예컨대 안양에 안자 유콘을 소재로 한 문인화, 또 문인화와 서예 수업을 통해 전통적 필법과 화법 및 인성교육을 진작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관광객들에게도 일회의 글씨 쓰기 체험 학습을 통해서 선비 정신을 알릴 수 있고, 문인화와 서예라는 아름다운 전통 미학을 계승하고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 이 좀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을 좀 더 예술적으로 구체화한, 농축한 그런 공공 예술 작품을 전시할 필요도 있을 걸로 봅니다. 선비 정신의 미학을 반영한 공공 예술 작품을 도시 공간에 설치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선비의 삶과 철학을 담은 공연 예술입니다. 연극, 무용 및 뮤지컬은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함을 가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선비의 삶과 철학을 주제로 한 연극이나 뮤지컬을 제작해서 문화적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교육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애니메이션과 또 게임 제작입니다. 물론 이건 완전 현대 과학 문명을 이제 활용하는 거겠죠.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과 웹툰 및 게임을 활용해서 문화유산을 현대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전통적인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 매체로 친숙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젊은 세대에게 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더 심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렸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 지역은 선비 문화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영주시 그리고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선비적인 실천 운동본부의 활동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오늘날의 시민정신에 담아서 융화한다면 보다 나은 시민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간 문화적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겠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선비정신과 선비문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보급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민정신을 보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그 사유체계로는 사상으로는 그걸 예약 사상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형성된 이 예약 사상, 그 특히 공자가 예약을 굉장히 강조했죠. 흥어, 시, 이벌의 성어, 악 해가지고요. 결국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바로 서며 음악, 악으로서 완성한다라고 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이 바로 예술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완성이 있어서 예술적 가치의 중요성을 짐작하고 또 예술적 자극을 통하여 삶의 참담을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공자의 예약 사상이었죠. 공자의 예약 사상의 핵심은 예술 정신과 도덕 정신의 융합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격의 완성과 동시에 사회 교화를 추구하는 중화에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술 정신과 도덕 정신의 융합을 달리 표현하면은 선비 정신과 예술 문화의 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그 핵심 용어는 바로 이겁니다. 선비 정신과 예술 문화의 융합. 신도시와 구도시 또 고령 사회와 그 젊은 세대 모든 그 차이를 논하는 말들은 많이 있고 개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차이를 융합시키고 조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 문화이다. 예술 문화를 통한 공감성이 형성된다면 모든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음악교과 교수 김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앞서 드렸고요. 음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모차르트 음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들려드린 음악이 모차르트의 2대를 위한 소나타 중에 한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발표의 중간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드리게 된 건요. 방금 들려드린 음악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뇌가 좀 활성화되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선비정신, 인성교육, 앞서 저희가 들어봤던 것들, 그리고 저는 또 음악 치유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고요. 음악 치유에 관해서 완도에서 했고요. 올해 특히 7월부터 10월 20일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자료집에는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10월 20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서요. 오늘 발표에서 일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용어 요즘 많이 쓰시죠. 인구 유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완도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 특화 산업하고 연결지어서 저희가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구 정주율을 높이려면 지역에 어떤 산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들이 있어야 정주율에 기여하고 또 학교 교육, 문화예술이 무엇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의 시작점입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전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반적인 농촌보다 어촌의 경제 환경이 훨씬 사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양치유도시 완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해양치유도시는 4곳이 있습니다. 태안도 있고요. 전남에서 완도인데요. 보시는 지금 바다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심리해수욕장 해변에 저희 조선대학교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와 협업하면서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거는요, 해양문화치유센터라 그래서 미각동, 또 청각동, 시청각동 등 해서 완도에서 나는 특산물과 여러 가지 문화자원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보시면은 사실 치유 콘서트, 또 예술로 치유를 힐링이나 치유를 들어가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은 펀딩, 지원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좀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양치유 쿨 콘서트, 또 해양치유센터 개관 축하 콘서트, 뭐 치유의 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그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즐겁다고 느끼면 치유가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했던 거를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이런 만성질환 통계를 알게 된 거는요. 저희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완도군의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이 교육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정신 및 행동장애가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뇨병이나 또 아시겠지만 뭐 고혈압 이런 거는 보통 여러 지역에 상관없이 지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은 정신과 행동질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해양치유 강국 그러면 독일, 프랑스, 일본을 꼽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스풀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 오키나와에 있는 해양치유와 관련해서 음악 요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선행 연구로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자료들을 통해서 고찰해 본 결과 자연에 있는 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었고요. 음악에 있어서도 명상음악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러한 음악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서도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걸 보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사실은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설문 인터뷰를 통해서 음악 치유에 대한 수요를 알아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조사 일정은 완도에 있는 현지에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고 또 조선대학교의 그 신지에 있는 연구교육센터를 통해서 콘서트를 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7월에 저희가 콘서트 이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치유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이런 콘서트를 했을 때 일반적인 강의보다 이 콘서트가 가장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8월 달에는 한국예술교육학회의 작은 연구 선정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홍보관에서 여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토요일에 8월 둘째 주 토요일에 치유 콘텐츠를 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8월 10일 날 문항을 구성할 때는 설문조사에서 기초 수요조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선행연구 고찰한 것과 그리고 이러한 척도들을 반영해서 기본 정보, 그리고 방문 목적, 그리고 웰빙이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 음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치유 음악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으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했을 때 대부분이 관광이나 휴가나 치유를 위해서 완도를 방문했다고 답을 했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지인들과의 대화나 여행, 명상, 그리고 음악, 취미 이런 것들이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감상할 때 듣는 것을 장르를 물어보면 사실 K-팝이 많았습니다. 클래식이 많지 않았고요. 트로트도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경우에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거는 개인의 경험을 물어봤었는데요.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이 가장 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에는요. 치유센터를 찾아가서 관광객과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통해 또 한 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치유음악회 레퍼토리에 대해서 이때 좀 추천을 받았는데요. 사실 대중음악, 트로트, 클래식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 날은 약 50명의 응답을 받았었고요.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음악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였고, 치유 효과에 대한 음악이 주는 치유 효과에 대한 인식이 이전 7월 달보다 8월 달에 좀 더 높아졌었습니다. 10월 12일에 했던 것은 이제 앞서 사전조사 했던 내용들에서 좀 더 나가서 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을 좀 듣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 치유 프로그램에서 희망하는 분야도 좀 받았고요. 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음악 치유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의견을 이번에는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양 치유와 연관해서 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았고요. 그리고 역시 프로그램 추천은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콘서트 개발한 거 이후로 계속 받았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주셨던 부분들을 우리는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해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인터뷰를 진행을 저희가 쭉 했습니다. 총 23명의 인터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과 추가적으로 음악 치료사들을 포함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해양 치유와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요소,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 커뮤니티 등 정주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공해줬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불면증의 치료용 악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션 드럼, 물고기 귀로, 레인스틱, 스테일통 드럼 등 저희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요즘 담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은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 치유 음악으로 레퍼토리에 많은 공연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치유에서 완동 이것도 오늘 저희 기대되는 국립산림치유원에 가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어떤 음악 치료 세션, 또 명상 워크숍, 그리고 참가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저희도 음악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아동문화예술교육학과에 있는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돌봄 노동이 어떤 가정 안에서 가족주의에 기대해서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벌이 가정이나 또 돌봄 노동이 또 그 맞벌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양산되는 그런 것들 안에 돌봄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케어받는 주체가 좀 관계 또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경제적 관점으로 돌봄이 이야기되다 보니 내가 가정이나 관계 안에서 돌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균형이 사라졌다. 그래서 돌봄의 사회학 그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이제 좀 와닿은 내용이었습니다.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돌봄을 합쳐진 브랜딩한 내용입니다. 작년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올해부터 초1부터 이제 시범과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이것을 이제 브랜딩화하고 있지만 너무나 급하게 시행되는 감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졸속 행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 5인을 좀 직접 사례 연구로 한 분당 한 90분 정도씩 이렇게 FGI를 했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책 중에 굉장히 고전이지만 더 반가웠던 넬 나딩스의 책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행복과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이제 배려의 윤리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을 평생 연구하시고 살아가셨던 분이죠. 여성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초저 시기에는 굉장히 돌봄을 할 때는 교사들에게 그 돌봄을 요구를 하려면 어쩌면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관찰을 할. 그리고 어쩌면 학급의 규모가 지금의 미국 사회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흥미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험의 압박이 줄어들어야 돌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술과 문화적에 대한 업적, 이해, 지역의 사랑, 그리고 지역에 대한 사랑, 자연세계 보호, 권장, 지역에 대한, 그리고 자기 이해와 집단의 이해를 교육시키는 것. 그건 가장 좋은 가정과 학교는 행복한 장소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것이 행복에 대한 탐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학교라는 곳과 또 아동기,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술과 문화적 업적, 지역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연구로 들어와서 제가 5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전 그래서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아동기에 가장 적합한 돌봄 형태는 무엇인지, 특히 초저해, 그리고 지역사회 이야기, 그리고 또 제주에 오기 때문에 제주 늘봄에 오는 아이들의 특성, 연차별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어떤 또 철학과 그런 교수학습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는 공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공부가 많이 됐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안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정감, 소속, 사랑과 같은 아동기의 절대적 정서와 보살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육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주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돌봄 교실에 있을 때는 20명, 25명들이 동시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교사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흡연 서비스를 하는 교사의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돌봄을 결정하고 교육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아동 목소리는 없이 학부모가 또는 정책에 의해서 그 돌봄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 화천의 사례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돌봄센터, 학교가 아니라 돌봄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들이 좀 지역 거점으로 좋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 31조에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을 즐겁게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기는 놀이가 우주고 삶의 전반인데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분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은 인지이고 돌봄은 건강을 성정하는 것이 목표라면 놀이 자체가 모목성적을 띈 채 놀이 중심과 과정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교사들에게도 쉴 권리와 놀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맞벌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돌봄 케어의 역량이
없는 곳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괜당 문화라고 하는 가족과 이웃 주민이 보살핌이 됐지만 점점 이것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완도의 어떤 지역 특성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감귤 농사, 대학나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감귤 수요도 이전 같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관광 서비스업도 지금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주요한 인프라, 그렇게 될 때 공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동보험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안에 내부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과 연계해야지 8시까지 어떤 그런 형광등을 계속 한 자리에서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서귀포 같은 경우에 한부모 가정과 이혼 가정이 상당히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아이들의 자기 표현, 예술 교육 같은 경우엔 자기 존재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목도했다고 교사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관점으로 이제 늘봄 볼 때는 교육을 이루는 아동, 교사, 양육자가 중심이 돼서 가정과 또 늘봄, 갈등 가능 기간과 또 갈등 관리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도모하되 마지막으로 인간 경험을 형성하는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평생을 거쳐서 자아 대통합을 하는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진 80% 늘봄교사가 투입된다면 아동기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그런 자성적인 목소리도 하셨습니다. 늘봄교사 선생님이. 그렇지만 본인이 예술교육을 이렇게 지원하고 보면서 좋았던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놀이하는 시간이나 예술교육의 시간에서는 충분히 푹 빠져서 매체를 탐색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교사들이 허용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편안한 감정과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30차시를 통해서 목도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고 꺼내는 프로젝트 수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제 노동이나 경제, 서비스, 생산인구 관점에서 손실을 따졌고 또 이러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졸속이라는 말로 성찰적 언어보다 방치적 언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과 교육, 그래서 지역 안에서 우리가 가정과 또 학교 그리고 또 어른들이 존재하는 한 아동들이 자신들이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문화 예술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나 아까 시민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주체성이 좀 더 발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을 이해 바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술성을 그동안 많이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예술 강사들을 많이 이렇게 방향성이나 진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전 생애주기에 대한 발달 단계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그걸 또 제가 지원해야 되는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 협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경기공유학교라는 정책을 맡고 있는 김혜경 장학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냐면 제가 맡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협력이라는 부분, 지역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역의 공생 방안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 협력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역으로 다시 선순환하는 과제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한 계기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교육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인재들과 어떻게 학교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경기공유학교라는 정책입니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곳 영주와 같이 굉장히
조금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도 있고요. 혹은 아주 과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함께해서 저희가 그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서 지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경기공약교라는 브랜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경기공약교는 굉장히 큰 플랫폼이라서 이 안에는 모든 자원이 들어올 수 있고 모든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 활동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많은 것들이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인구 감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이 어떤 격차를 이루게 되고 이것은 신도시와 구도시가 발전되면서 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격차들은 사실 저희가 뭔가 신도시를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구도심은 더더욱 낙후되는, 그래서 그 구도심이 더 이상 인구가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폐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폐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폐교로 둘 것이냐, 아니면 지역과 함께 이런 협력의 관계들로서 공생의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역 소멸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지역은 함께 살아야 한다. 신도시가 구도시가 지역의 어떤 차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차이를 감내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혹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발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역 공생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것에서는 인구의 유입들 혹은 정주하는 인구를 계속해서 정주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책의 필요성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역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으로서 그 맞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과 함께 교육청에서의 정책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 지역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파주시의 경우입니다. 문정웅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요. 적성면이라는 곳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령 인구는 구도심에 계속 쌓여가는 현상을 보이고요. 신도심은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 격차로서 다가갈 때는 그 아이들은 굉장히 소외와 고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정책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금씩 했고요.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예술의 활동들을 전문 예술가의 그 만남으로서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다라는 설문 결과를 보였고요. 여기에서 파주 같은 경우는 제일 선호하는 그 예술의 영역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파주시의 공유학교인 미파솔 공유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제가 그 파주가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잠이 확 깨셨죠? 소리가 너무 갑자기 커져가지고요. 네. 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게 적성면이라는 굉장히 낙후된 곳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방송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댄스에 전문 예술가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친구가 춤추는 거랑 노래 부르는 거 연기 이런 건데 자매가 좀 보시면 다니면서 더 대금을 가까워진 것 같아요. 파주 미파솔 공유학교의 한 자연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방송 댄스를 좋아하는데 방송 댄스를 배울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적성면 같은 경우는 파주 운정 도시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을 들어가야 되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파주시에서 공유학교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예술에서 댄스지만 그 밖에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심도 있는 그 교육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랑 그다음에 학생이랑 그다음에 강사님들까지 해서 저희가 면담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교육격차가 아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맨 앞에 면담 자료 한번 보시면 먼저 일어나서 씻고 엄마 데려다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말, 방과 후, 방학 중에 이루어집니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 근데 이 주말에 아이가 일어나서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아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고요. 가야금에서도 어떤 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시를 연주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야금 현을 갖다가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면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증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서 같이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무학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언니 오빠와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성이 같이 증진될 수 있었다 말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학생이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도서관보다 진짜로 좋아서 나중에 크면은 여기 도서관에 다시 오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주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있던 아이가 파주시에 있는 조금 괜찮은 도서관을 보고 나는 다시 이곳에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주에 있는 아이가 그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플루트나 여러 가지 것을 배워서 연주를 하고 싶다 이곳에 와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원으로서 다시 정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그런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지역 협력 정책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역교육 협력의 정책은 학교가 어떤 의미에서 고립된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다시 교육의 자원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그 사례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어른이 돼서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의 활동에 임하지 않은 선순환적인 구조가 지역을 그냥 말로만 공생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돌아와서 정조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잠깐 홍천 얘기를 하셨는데 홍천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면 꿈은 세계로 마음은 홍천에 이렇게 포효가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홍천이라는 이 지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파주에서 교육을 받은 이 아이들은 세계로 나가서 뭔가를 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파주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파주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지역협력 교육에 대한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선비정신 실천 포럼을 개최하면서 영주시와 또 선비정신 실천 운동본부 그리고 한국예술교육학회가 함께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그 영주교육지원청의 지원과장님이신 김유경 선생님께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고견을 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주교육지원청의 교정과장입니다. 저는 올 9월에 영주를 왔고요. 그 전에는 경북교육청에서 학생생활과 장학관으로 학교폭력, 학생자살, 아동학대, 도박 이런 관련 업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영주 교육의 그 슬로건이 선비 인재 육성이로 되어 있는데요. 선비라는 것과 선비의 어떤 그런 것과 지금 요즘 아이들 MZ 세대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저 영주에 지금 학교 선비 고울 나들이, 선비 소풍, 선비 뭐 다양한 프로그램 앞에 선비들이 있는 게 참 많긴 한데 그 매칭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는데 클래식과 어떤 고전 국악들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딱 나온 찰나여서 저도 그런 이제 아이들 정신건강, 청소년들 요즘은 성향 뭐 이런 것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그리고 아주 특히 우리 영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현실적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계신 다양한 이제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소스도 받고 힌트도 받아서 내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박병상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고 지금 뭐 4차 산업사회까지 너무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생활이 편리하고 많은 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생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를 선비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실제로 영주보다는 차라리 안동, 뭐 선비 수련원만 해도 안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고 영주도 영주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그다음번에 지금 여기 선비실천본부라든가 이외에도 영주문화연구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외부에 홍보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영주시는 물론이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우선 영주에 있는 학생들부터 해서 또는 다른 지역에 오는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이 영주가 선비 보장이고 또 선비 정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윤명희 선생님께서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거를 함께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돌봄에 대한 담론, 그리고 넬 라딩스의 그 행복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소개, 아주 무척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지원 교수님 넓은 교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넓은 교실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전부 다 똑같이 표준화, 규격화, 정례화 대개만 지금 해왔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사회 중심으로 다시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다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특히 시청, 우리 영주 같으면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가 뭐 등등 함께 모여서 이 교육이라는 100년치 대계를 담당하는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을 해가 이거를 제대로 정립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쪽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니 아주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들 넓은 교육의 방향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올바르게 정착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칠순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청운대학교의 박칠순입니다.
제 토론물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의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충남 홍성군도 우리 김혜경 장학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이 신도심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된 상황이에요.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도시는 신도시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좋든 싫든 받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 예술인 혹은 청년층의 참여와 노력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이 중요한 과제가 발생을 하지요. 이 지금 오늘 세 개의 발제문에서도 결국은 청년 예술인의 유입, 그들과 같이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혹시 이제 그를 위한 어떤 대응 방안 혹은 활성화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경청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하람찬 교수님의 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관심 있게 토론문을 제가 준비한 거는 김희경 장학관님과 정우 교수님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지역 공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공유학교도 있지만 예전에 경기 꿈의 학교도 한참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지역 지자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 공간 그런 걸 활용해서 지역 공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아무래도 학교 그러니까 지역과의 어떤 공생 부분에서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 특히 지역에서 어떤 기관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늘 궁금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결론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 지역 예를 들어 이제 파주시 같은 경우에 파주시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파주시 문화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청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김혜경 장학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5분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도 있으시고 또 어떤 제안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를 해주신 5분께서 질문을 받으신 거에 대한 답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또 딱 떨어지는 질문이 아니라면 제가 또 이야기를 같이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장학관님께서 먼저 이하람찬 교수님의 질문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어떤 지역하고 함께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굉장히 프로그램 중심, 그러니까 어떤 활동 중심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요즘에 이루어지는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함께할 수 있는 좀 더 큰 범위에서의 플랫폼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또 완화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지원청이 물론 중심이 되긴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그 시청과 혹은 지자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함께합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하냐면 저희가 그 많은 협의 과정을 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 정책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도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활동 부분에서의 자원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재단이나 그 밖에 청소년 수련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함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역자원이라는 그 협력의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 안에서
단순히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단순히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역의 자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자체가 어느 한쪽에 힘이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보다 균등한 관계로서 협력적 관계로 그것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원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정말 문화가 균일화될 때, 균질화될 때 그 문화는 더 이상 생동감을 잃는 것 같는데요. 그런 점 때문에 지역 연계, 지역 협력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정 교수님 지역에서 또 이렇게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좀 연결해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 먼저 앞서 영주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의 김유경 과장님이 주셨던 화두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위기인데 특히 명상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 정신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빠른 템포에 익숙하다. 그래서 음악 치료나 또 이 명상이나 어떤 치료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느린 음악들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약간 잠깐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인구 소멸에서 광역시보다 아시다시피 도로 지역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인접하고 있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천사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듯이 섬의 지역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의 예로 홍도에 있는 흑산도에 있는 흑산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체험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선생들과 함께 대도시 광역시에 있는 대학으로 와서 태권도를 경험하고 또 저희한테 와서는 같이 그룹 사운드 밴드를 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미니 학교이거나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국가 지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 수준의 그런 밴드와 그런 오케스트라 준비가 이미 다 초등학교의 흑산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는 최근에 어떤 치유와 이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완도가 이런 해양치유 지역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주에서도 아마 삼림치유 내일 체험할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도에서도 약산 치유의 섬에서 삼림치유 선생님이 상주하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만 음악 같은 경우가 예술가들은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의 또 질병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도와줄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저희가 음악요법, 음악치유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개발되고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변화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옆에 안지원 교수님께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박칠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원 양성 기관에 저희는 있기 때문에 예비 음악 교사도 양성하고 있고 또 예비 문화예술 교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진로와 취업이 연계될 때 지역의 정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지자체, 관악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현재 교원양성대학의 광주교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세 대학에는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 시에서 파견된 관악협력관들이 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협력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가 교육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함께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대 담론이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지원 교수님 아까 윤명희 선생님께서 이제 돌봄과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좀 잘 분리되고 통합되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안지원 선생님께서 윤명희 선생님의 생각에 또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EBS 놀이의 힘 다큐 시리즈를 보신 분께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에게 꼭 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걸 시청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학부모는 이 놀이를 하면 뭐가 남나요? 라는 질문. 이걸 통해서 뭐가 남나요? 반면 아이들은 마음껏 쉬고 노르니까 제가 오히려 성장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 그래서 이 놀이가 주는 이 힘, 이것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동으로 갈 때 그것이 놀이일 수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특히 초1 아이들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이제 인지한 채 사실 아까 제가 쉴 권리, 놀 권리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왜 권리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동 4대 권리 할 때 이제 발달 이야기할 때 특히나 놀이, 예술 정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다시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사실 성인들도 쉬고 놀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문제는 좀 범부처적인 차원 그리고 노동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보호자, 양육자에 대한 쉼과 놀이 같이 어느 정도 이 관계를 지닌 채 돌봄을 해야 되는 것. 서비스화 너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서 같이 고민돼야겠지만 다시 어떤 늘봄이라고 하는 것에 돌아왔을 때 아까 지역 연계 말씀하셨는데 뭐 작은 도서관 뭐 기타 등등 너무 공감하고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까 저 센터장님 이야기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늘봄학교가 등장하고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을 많이 느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학습과 또 이제 어떤 돌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되는 자리, 정례화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아함이 이제 더 당신께서는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과 합의가 있어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조정과 합의.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아까 우리 박광산 교장 선생님께서도 지역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른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조정과 합의가 같이 이루어질 때 자발적 참여가 어른들에게도 일어나고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끝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처음으로 정책 역량 평가를 매년 하는데 놀이 문화예술이 2022 처음 정책 역량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다 학습에 대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연구자로 참여를 하면서 약간 딱 뒷머리를 맞았던 게 그때 한창 또 코로나 좀 이후였었잖아요. 한 어린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습 누락은 없냐, 학습 권리 보장받지 못하지 않냐라는 질문만 하셨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어떤지, 놀이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주는 어른이 있어줬다. 자기들은 코로나 이후에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지역에서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런 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계기가 됐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거 그리고 정말 놀이에 굶주렸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이 원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제 토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병상 선생님께서 과연 영주의 선비 정신 뭐냐, 선비 정신을 좀 재정비하고 우리가 다시 좀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해주셨는데요. 신성수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쭉 연구하면서 시종 일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말씀이 영주가 과연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냐, 저게 자기 성찰이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고전 공부합니다. 이제 식용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안동 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가 선비 그 도시로서 내 좀 이런 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디 안동 앞에서 감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여담이고요. 사실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 쭉 가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선비 문화, 선비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보급하고 있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 도시로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긍심을 가지기 위한 선비 정신과 선비 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거죠. 과연 아까 이제 우리 박병상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대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선비 자꾸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50대 이상의 이런 연령층들, 과거의 어떤 전통을 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선비하게 되면 뭐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지만은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한테는 선비하게 되면은 그냥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어떤 뭐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용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정신을 고스란히 담되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젊은이들한테 진짜 딱 각인되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칠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저도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역시 젊은이들한테 뭔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 역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뭐 정치든 정책이든 간에 어떤 그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지만은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은 무형 자산에 투자해봐야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의 교육과 정신, 가치 체계는 무형 자산입니다. 사실 이 무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나오는 것인데 현실 정책 입안자라든가 정책 결정자라든가 정치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 좀 그런 그 정책 결정이라든가 또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욱 선생님께서 성비 인성교육의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가장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을 지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박병상 선생님께서 성비 정신을 어떻게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할 거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교육지원과장님께서도 이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더 해주세요. 제가 인성 수업을 8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여러 제가 그 인성 수업을 했지만 아이들이 마지막 수업에 가장 뭐 인상에 남는 게 뭘까 이렇게 마지막 그 수업을 물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지만 복수 인사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게 제가 수업 끝날 때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콩콩콩 게임이에요. 역시 아이들은 게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비 인성 교육이 진짜 다들 얘기하셨지만 너무 딱딱하고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저와 같이 인성 지도사가 딱딱하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밌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의 또 역량 또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또 일하시는 선생님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인성 지도사 선생님 계시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조금 영재만이라도 좀 힘이 되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슴속에 가장 이렇게 와닿은 게 요번 해마다 이렇게 수업을 가는 이제 병설 유치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한 반에 3명이 있더라고요. 병설 유치원인데 그것도 영주 시내에 있는 유치원인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구가 점점 줄고 있구나. 이걸 실감하면서 피부로 많이 와닿는 인솔서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저로서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려면 적합한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이 같이 개발되어야 될 텐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에 지원을 해 주시면 네, 고민을 정말 더 많이 하고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 있는데요. 스티븐 피커라는 사람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지금 계속 전쟁도 엄청나고 인구는 줄고 있고 기후 환경은 너무나 위기고 그래서 점점 더 말세를 향해서 어르신들 말대로 말세를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훨씬 더 폭력이 줄어들고 훨씬 더 평화가 늘어났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선비정신 혹은 인문정신 역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힘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영주에는 또 그 유명한 소수서원이 있잖아요. 서원이라는 거는 이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또 길을 찾고 대화하던 장소가 서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모여서 다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 지금의 21세기의 문제들을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논의할 때 선비 정신도 생생하게 살아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 살아있는 그런 정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학술 포럼을 했는데요.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계기관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어올림픽 문화예술, 지역 소멸시대의 문화예술이라는 좋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고견에 저도 가슴 뭉클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